안녕하세요. 매경 주식리그 중계센터 이주연입니다. 6월 한 달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수익률 대결, 오늘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분의 전문가가 함께해 주셨고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규칙 아래에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우승팀은 어떤 팀인지 곧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오늘자로 레드팀은 116%의 수익을 내면서 블루팀을 이기며 대결을 마치게 됐고요. 블루팀은 86%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개인 수익률을 살펴보면 성선화 전문가가 165%로 정말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박철순 대표의 92%, 그리고 송유혜 매니저 81%, 오현진 전문가 67%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분의 전문가가 담은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종 5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에 들어서 이 5가지 종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스퀘어가 계속해서 1, 2위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성선화 대표의 효자 노릇을 해줬고요. 그리고 박철순 대표의 한미반도체가 37%, 오현진 전문가의 아바텍과 송유 매니저의 ABL 바이오가 각각 27%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결의 MVP는 누군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5%의 수익을 기록한 성선화 대표가 이번 시즌의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수익률 대결에 복귀를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사진처럼 정말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과연 성선화 대표가 담았던 종목들은 어떤 건지도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SK 스퀘어와 하이닉스 외에도 LG 이노텍, PSK, VM 같은 종목들로 이번 시즌 대결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승을 축하드리면서 네 분의 전문가께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장 선물 같은 마지막 종목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우승은 레드팀에게 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블루팀은 초반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뒷심이 좀 빠진 게 아쉽긴 한데 우리 시장 탓이겠죠? 철순 대표님. 네, 일단 원래 1등이셨잖아요, 초반에는. 네, 1등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SK그룹한테 밀렸습니다. SK 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강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었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오셨던 종목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프로텍이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12%좀 급등을 해줬는데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프로텍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정규 시장 기준으로는 10.5% 정도 가까이 오르면서 아주 좋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익권에는 올라간 상황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성능 디스펜서를 만들고 있고 레이저 본딩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디스펜서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 접착제 같은 걸 넣어주는 장비고, 그리고 이 레이저 본딩 장비는 이 접착제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통해서 녹인 다음에 접착을 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펜서에서 본딩 장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회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PMT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낸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도 볼 수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일단 좀 아쉬웠던 자회사의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한 3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 올해 600억 원대 중반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실적 고성장세만 보더라도 실적 시즌에도 잘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요. 일단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계속 유지할 테니까요. 수익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목표가 10만 원까지 극대화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률 전문가의 한화엔진, ABL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 26.69%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은 좀 반으로 접혀서 반납을 해버렸어요. 7월에는 어떡할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6월 11일 방송에서 좀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우상향 나왔죠. 네. 우상향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연이어서 4거래일 이상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기관의 매수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1만 2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1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지금 저속 엔진 쪽에서는 2위 랭크를 지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대형 선박 5대 중에 한 대 엔진은 이 친구가 만든 겁니다.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5만 원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전에 저희가 편입을 하고 슈팅 한번 나왔는데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재차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룸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좀 담으실지 7월에는 또 7월 유망주이기도 하겠죠. 먼저 철순 대표님부터 한 종목 들어볼게요. 네, 7월 달 첫 번째 추천주는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산일전기입니다. 전력기기 쪽이야 워낙 또 초호황을 보이고 있는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많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그만큼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일전기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지금 신재생 특수변압기 중심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지역까지도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온사이트 발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수주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블룸에너지 쪽과 공급 계약 공시를 발표를 했었는데 한 503억 원 정도에 되는 대규모 수주였고요.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단일 공급 계약이었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과의 협력 시너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수주는요, 1분기와 비슷하거나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90%에서 100% 가까이 수주 잔고가 늘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수주 가이던스가 사실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상향 조정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일단은 2026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급증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6.5% 정도 작년 대비했을 때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27년도 내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회사의 지금 PER이 한 23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30% 거의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 회사인데 업계 최상위 수준의 이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 7위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23배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빅5 기업 내에서도 우리나라 경쟁 업체들 대비했을 때도 PER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으로도 상당히 중장기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대 상승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 초입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최고가 도전 한번 해봐야겠죠. 34만 원 목표가로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전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변압기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산일전기 비싸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철순 대표님의 의견에서는 영업이익률 30% 후반대를 내는 종목에서 이 정도 밸류는 비싸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고점인 34만 원 부근까지 손절가는 19만 원까지 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률 전문가님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예, 하나엔진인데요. 네, 6월 달에도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박용 저속 엔진 2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위 랭크를 지켜갈 수 있는 게 하나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력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중연료 엔진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수주 중에서 86% 차지하고 있는 게 이중연료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속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회사에서 굉장히 좋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중 연료가 왜 중요하냐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익성 높고 지금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는 계속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중 연료 엔진이에요. 이거를 제조하고 있는 게 하나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어느 선박에 들어가냐? 일단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LNG선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더해질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주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은 기업이 하나 엔진인데요. 자, 실적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5년 전망하더라도 매출액이 6천억대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전망치가 나왔고 단순히 매출액만 증가하는 외형 성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근데 이 친구 올해 영업이익률이 15%입니다. 그리고 수주장고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엔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은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65,000원입니다.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설명 주시면서 한화엔진의 엔진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또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수주 잔고 일감도 3년치가 쌓여있는 회사인 만큼 정고점까지 좀 회복을 할 수 있길 바라보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좀 해봤는데 7월장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7월장에 피해야 할 섹터는 어딘지 좀 하나씩 들어볼게요. 철순 대표님. 피해야 할 섹터. 네. 가는 섹터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네. 피해야 될 섹터라고 하면 딱히 떨어지지는 않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를 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종목별로 차별화 정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했던 기업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래서 송윤희 매니저님이 CDMO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말씀해 주셨지만 함께 묶어서 ST팜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식 기업들을 배제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반사이익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묶어서 또 ST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좋아하지만 또 지뢰가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섹터 전반으로 보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개별 종목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좀 식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송유 전문가님은요? 저도 댓글창을 보죠. 뭐 특별한 업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씀이신가요?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아무래도 7월 달에도 많은 변동성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면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철순 대표님. 네, 7월달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력기기 산일적인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추가 정보들,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박철순이기도 하지만 또 전력도 박철순이기도 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밴드에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률 전문가님은요? 조선 얘기 오늘 반밖에 못 했는데요. 하나오션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오션 자세한 내용 풀어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나오션이 화나오션이란 좀 별명이 아쉽기도 한데 조선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네이버 밴드 이제 검색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오늘을 끝으로 매일경제TV에서의 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급등과 좀 급락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틀린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럴 때마다 늘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게 맞지라는 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하고 그렇게 시작을 바라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7월장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역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흔들리는 순간이 참 많겠지만요. 여러분들 중심 잘 잡고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